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노사정이 공동 대응을 위한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의 방제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모시나방 애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칠판 대신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하는 등 각종 스마트 기기가 수업 도구로 대체되면서 울산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 등 관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자동차 부품 기업의 2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노사정이 공동 대응을 위한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2023 서울 모빌리티 쇼. 당시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화제가 된 전시 중 하나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전기차를 자동 충전해주는 로봇, 물건을 배송해주는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등 로보티스 기술을 선보인 겁니다. 내연 기관을 넘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기차 충전 라이프의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ACR,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등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울산 지역 업체들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에서 출범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와 현대자동차, 산단 기업체, 울산시, 유니스트 등 17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조 원을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품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돕기 위한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완성차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연관 산업 전체에서의 이 미래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동력 분야 시장에 투자된 금액은 약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 이상입니다. 급변하는 생태계 속 미래차 선점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울산 지역 노사정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벚꽃이 떨어지고 난 뒤 잎을 갉아먹는 모시나방 애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의 방제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울산 외곽 지역에 위치한 KTX 울산역 주차장. 가로수로 심어놓은 벚꽃나무의 잎이 양상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마다 엄지손가락 길이의 애벌레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잎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는 벚꽃나무에서 번식하는 모시나방 애벌레입니다. 왕벚나무에 붙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잎을 갉아먹은 모습과 인근에 있는 나무와 시설물로 옮겨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나무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요금 정산기에도 떨어져 시민들이 곤욕스러워합니다. 이 벌레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정산하는 분들이 머리 위로 지금 막 떨어지기 직전에 얼마나 징그러운지 이 벌레 한번 보세요. 이걸 왜 그냥 이렇게 방치했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애벌레는 교통 안내판과 역 승강장 시설물까지 퍼져 있습니다. 모시나방 애벌레는 벚나무에서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잎을 갉아먹어 나무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해충입니다. 애벌레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 땅속에 있을 때 약재를 미리 투입해야 하는데 적당한 방제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 이미 갉아먹고 있다고 하면 발견되는 즉시 나방류에 적용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잎 전체적으로다가 살포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외곽 지역의 작업 일정이 늦어진 탓이라며 방제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관리구역인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해서 합동 방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된 면이 있지만 이번 주 내로 방제가 완료되도록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제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나무들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울산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각종 스마트 기기가 기존 수업 도구를 대체하면서 교사도 학생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교실의 칠판 대신 86인치 전자칠판이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책과 연필 대신 노트북을 폈습니다. 교사는 판서를 하는 대신 파일을 엽니다. 스마트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설명합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뒤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와 예측, 군집으로 나눌 주제를 정해보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에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자칠판에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실시간으로 뜹니다. 날씨와 주가, 집가, 중고차 시세 등 다양한 답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학생들도 전자칠판에 PPT 파일을 불러와 발표합니다.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 이제 전자칠판에 띄우니까 좀 더 보기 편하달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발표 수업할 때 좀 더 편하게 발표 수업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자칠판을 이용한 수업은 학습 과정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언제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용이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시 꺼내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점이 협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교실 수업의 큰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2년 동안 울산시 교육청은 전자칠판 보급에 633억 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1인 1PC 보급에 5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설비는 모든 교실에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건 교사와 학생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유공 교원 포상 전수식이 오늘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 녹조 근정 훈장을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 최서호 교사와 서생초등학교 최승유 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각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행사를 열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의료원 건립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송정스마트협의회는 오늘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은 경제성 점수를 상쇄할 만한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울산시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울산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책임론을 앞세워 서로를 규탄할 사항이 아니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울산대학교 병원 한 곳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동강병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병원은 울산 서남권역, 울산병원은 동북권역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전국 소년체전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응원단을 운영합니다. 학생응원단은 초중고 23개 학교에서 학생 3,000명이 참여합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내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년체전은 27일부터 30일까지 각각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사업을 한다고 지인들을 속이고 투자금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지인 5명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투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2021년 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빼돌린 40대 판매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남의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면서 판매용 휴대전화 넉 대를 가져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는 등 1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111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휴대전화는 1억 5,4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산 지역 임차권 등기 설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 지역 집합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7건, 북구 11건 등의 순을 보였으며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하면 우선 변제권이 보장돼 세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현대차 기아를 합산한 인도 현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29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6.7% 커진 476만여 대로 일본 420만 대를 제치고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